오늘은 주얼리 업종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고관여 제품이기도 하고 주얼리 업종 대표님들이 검색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오시고 해서 저희가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주얼리 업종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주로 어떤 매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주얼리 업종은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네이버 검색창을 활용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주얼리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성적인 요소가 엄청 강한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를 높이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순간에 저희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검색 광고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이제 매출 상승이나 브랜드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창이 뜨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 파워링크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둘 중에서 주로 선택을 하세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그런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역할이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 세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캠페인을 만들게 된다면 이렇게 먼저 유형을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하루 예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어차피 노출되는 명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세팅을 하시는 분이 보기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날짜, 세팅은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광고인지,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시로 이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실 월 가용 예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예산을 잘 분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경쟁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 예산을 5만 원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주얼리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CPC 단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0원에서 900원 정도로 가고,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뛰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광고가 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넉넉하게 그래도 최소 5만 원 이상은 예산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캠페인이 설정이 되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광고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광고 그룹도 역시 보기 편하신 대로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예산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캠페인에서 내가 어떤 제품이나 뭐 카테고리에 더 예산을 쏟고 싶은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산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없으시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이나 PC 같은 분리 운영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분리 운영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바일이나 PC랑 입찰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리 운영은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주얼리 업종 구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모바일 쪽 예산을 좀 더 높게 설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따로 URL 설정을 못 하는데, 이렇게 URL 설정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소재도 등록을 가능하시고, 이제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제 실착 같은 경우로 소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제품 확대샷 같은 경우로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제품 사진을 올려놓으실 때 막 로고 같은 거를 삽입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네이버 내에서 노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막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하고 나시면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나 시간대도 역시 조정이 가능해요. 만약에 자신 업종이 약간 야간에 구매율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침 시간대나 그런 때 다 오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 브랜드 키워드라던가 뭐 카테고리별마다 키워드를 세분화시킨다던가 뭐 이제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에 또 많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기념일 관련 키워드도 할 수 있겠고, 이제 뭐 가격대를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죠. 예시로 말씀드리자면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 14K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기념일 관련해서는 여자친구 생일이나 결혼 예물 뭐 이런 특정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키워드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원대 뭐 가성비 반지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정해진 고객들을 공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은 경쟁 강도가 낮으면서도 검색량이 높은 그런 롱테일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반지 대신 실반지 추천이나 커플링 맞춤 제작 등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지만 이제 실제 단가는 낮은 그런 키워드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쇼핑 광고를 시작할 때는 이제 적합성 심사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쇼핑 광고는 상품명이나 설명, 뭐 이미지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광고가 게재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주얼리는 뭐 금속이나 보석류 특성상 광고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허위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국내 최저가, 뭐 절대 손해 안 보는 가격, 뭐 이런 키워드는 좀 삼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품명에 뭐 불필요한 특수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이미지에 뭐 워터마크나 로고 같은 것도 삽입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명을 또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노출명에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 뭐 타겟이랑 카테고리, 뭐 핵심 키워드, 보완 키워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노출명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연인 선물 14K, 18K, 커플링 뭐 무료 각인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노출명을 많이 설정을 하세요. 좋은 예시를 들려드리자면 뭐 데일리 반지 14K 골드 심플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약간 조금 좀 잘못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14K 반지 이런 식으로 너무 짧게 설정을 하신다던가, 예쁜 반지 이것도 엄청 검색량이 적고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키워드를 하시면은 광고 그 노출 매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품명을 좀 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명만 제대로 최적화를 해도 클릭률이 20-30%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은 고객이 실제로 검색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생각해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아무도 안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조합해서 노출명을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얼리 업종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저희한테 구매를 할까를 생각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소재도 엄청 중요하죠. 광고 뭐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다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정보 같은 거를 강조를 시킨다던가 뭐 100% 정품 뭐 이런 거나 무료 각인 서비스 같은 걸 어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벤트를 좀 소구하고 싶다 할 때는 좀 긴급성 있는 문구로 막 3월 한정 10% 할인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신뢰적인 요소를 좀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뭐 주얼리 전문가가 만든 제품, 뭐 10년 동안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1000개 이상 리뷰 이렇게 신뢰성 있는 요소를 포함시켜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감성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감성적 요소를 조금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순간을 위한 14K 커플링이라던가 그렇다던가 아니면은 소중한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뭐 이런 경우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 소재를 설정을 해주셔도 뭐 이걸로 계속 똑같은 걸로 광고를 할 게 아니라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문구가 클릭률이 높은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뭐 A/B 테스트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2가지 이상의 소재를 등록을 해서 이제 어떤 소재가 더 괜찮은지를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약간 클릭률이 조금 낮다 싶으면 이제 그거는 다른 또 좋은 소재를 발굴 해서 교체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도 역시 중요하잖아요. 이제 랜딩 페이지도 최적화를 시켜주셔야 하는데 모바일로 연결되면 모바일로 이제 당연히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뭐 제품 페이지도 역시 중요한데요. 제품 페이지에서 구매를 바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뭐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로 URL을 연결해 놓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화질이 정말 중요하고 혜택 같은 것도 이제 잘 강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즌별이나 트렌드 반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기념일 특화 캠페인을 따로 이제 세팅을 해주셔서 뭐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등 이제 선물 수요가 높은 시기를 이제 공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행 키워드도 따로 이제 발굴을 해서 뭐 미니멀 목걸이, 뭐 셀럽 착용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신 트렌드를 좀 읽으셔서 이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이렇게 김수현 마케터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직접 세팅하면서 보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세팅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검색 광고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검색 광고에서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검색 광고가 뜨는데 이제 여기서 새 캠페인을 누르시면 이제 캠페인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캠페인 유형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쳤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주얼리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14K 귀걸이 쳤을 때 먼저 뜨는 이 최상단을 이 최상단을 파워링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PC를 계속 높여가면서 최상단에 노출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씩 내려가면서 중간에 노출을 할 건지 정해주시면 되세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주얼리 라인에서 SA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검색 광고보다는 DA 라인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주얼리 부분에서는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신뢰도를 얻기가 중요해서 먼저 네이버를 먼저 검색을 많이 하세요. DA 부분도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딩이 좀 덜 된 제품이거나 아니면 신규 제품일 때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DA 작업을 먼저 많이 하세요. 근데 DA가 좋다, SA가 좋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정할 수 없고요. 이제 DA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SA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파워링크를 캠페인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줬다시피 이제 세팅하시는 사람들 편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면 일단 평균적으로는 이제 날짜를 진행을 해서 오늘 3월 27일이니까 주얼리명, 브랜드명 치고 이제 파워링크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하루 예산은 월 예산, 가용 예산에 따라서 하루 예산을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제한 없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 클릭당 비용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했을 때는 하루 예산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하루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5만 원으로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꼭 비싼 금액으로 진행을 안 하셔도 월1 가능하신 예산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종료 날짜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이 시즌에만 무조건 8화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날짜 선정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추적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추적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로그 분석을 통해서 언제 유입이 들어왔는지 이제 유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이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로그 분석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장 후 닫기를 진행을 하면 자, 이렇게 파워링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캠페인 그 다음에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새로운 광고 그룹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팁인 게 한 가지 그룹에 모든 키워드를 넣는 것보다는 여러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을 관리하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맨 먼저 메인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어서 메인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고 잠시만요. 아까 파워링크 이렇게 만들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룹을 만들 때 아까 메인 키워드로 먼저 만들고 URL을 만든 다음에 기본 입찰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동 입찰 설정도 있고 직접 설정도 있는데 저희는 직접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동 입찰 설정은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서 직접 설정을 하면서 이 입찰가에 이 키워드가 순위가 얼마인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기본 입찰가 기본으로 300원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처럼 하루 예산도 캠페인에서 하루 예산이 있고 그룹에서 하루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캠페인 하루 예산은 그
총 그룹의 예산이라서 만약에 하루 예산을 5만 원이라고 캠페인에서 지정을 하다 보면 총 그룹에서 많이 써도 5만 원 이상을 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룹은 이 그룹의 안에 키워드 있잖아요. 그 그룹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캠페인단에서 예산을 걸면 그룹의 예산을 거는 거고, 그룹의 예산을 걸다 보면 이 그룹마다 예산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메인 키워드 제가 그룹 메인 키워드로 정했잖아요. 또 다른 그룹을 뭐 서브 키워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에 3만 원, 서브 키워드에 3만 원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진행할 때는 이제 메인 캠페인에서 그룹을 정하시는 걸, 메인 캠페인에서 예산을 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체 같은 경우, 노출할 매체 같은 경우는 모든 매체,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매체를 설정하다 보면 PC와 모바일 모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PC에서 모바일 합쳐지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은 입찰가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PC 같은 경우에는 먼저 PC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PC 같은 거 진행을 해보면 이 검색 지면과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이 있어요. 검색 지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이제 검색 포털 매체, 그 다음 파트너 매체, 추천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매체, 파트너 매체가 있는데 이걸 다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진행할 필요가 없냐면 이 파트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좀 편하실 텐데, 이 파트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개장터, 벼룩시장, 보배드림, 비즈pom프, 사람인 이런 데다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노출시키기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산이 더 적은 경우라면 이런 파트너 매체보다는 이런 네이버 검색 포털 매체로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PC랑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굳이 설정을 안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PC와 모바일을 따로 캠페인을 따로 만들 거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검색과 일치 검색이 있어요. 여기서 확장 검색은 등록한 키워드와 일치하거나 일치에 준수하는 유사 검색어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콘텐츠와도 비교하여 연관도가 높은 검색어에 노출시키는 확장 검색이에요. 일치 검색 같은 경우에는 광고 그룹에서 등록한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일치에 준하는 유사 검색어에만 광고를 노출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일치 검색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키워드를 다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일치 검색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소재 노출 방식 변경도 중요한데요. 성과 기반 노출을 할 건지 동일 비중 노출을 할 건지, 이게 뭐가 다르냐면 성과 기반 노출은 성과가 우수한 소재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소재들은 성과가 나지 않는 소재들은 노출이 되지 않고 성과가 우수한 소재만 계속 노출이 되는 거고, 동일 비중 노출은 이제 그룹 내 소재를 성과가 있든 없든 계속 동일하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동일 비중 노출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성과 기반 노출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성과가 우수한 소재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스트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동일 비중 노출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해서 효율 없는 소재는 오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 넘어가면 이제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노출시킬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아까 광고 그룹을 메인 키워드라고 정했잖아요. 그럼 메인 키워드에 맞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메인 키워드가 거의 한 14K 단지, 14K 목걸이, 뭐 어디면 종로 반지, 종로 목걸이 등등 이렇게 메인 키워드가 있겠죠? 이 메인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키워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노출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봐봐요. 골드팡과 오벨리를 봤을 때 골드팡이 조금 더 확장 소재가 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확장 소재를 많이 설정을 할수록 노출되는 지면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 1위 확장 소재랑 이 밑에 있는 확장 소재 중에서 아무래도 클릭률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클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장 소재다 보니까 확장 소재를 많이 추가해줄수록 더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설정해 볼까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로 반지, 종로 14K 반지 여러 개 있겠죠? 그 다음에 목걸이 14K 목걸이 길게 써줄수록 좋아요. 근데 길게 써줄수록 좋은데 지금 글자 수가 15개니까 이 15개에 맞춰서 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 같은 경우는 오늘 도착 보장 아니면 무료 각인 서비스 등등 이렇게 설명을 추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제 서류 만약에 검수 요청이 필요하다면 이제 서류 등록을 시키거나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의료 쪽 약간 병의원 쪽 아니면 검수 요청을 할 때가 거의 없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아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잠깐만요. 추가로 앞전에 그 노출 시간대나 뭐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타겟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로 뭐 20대에서 40대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니 그리고 뭐 여성 고객만 중점으로 타겟팅을 하고 싶다 해주신다면 그것도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없어져가지고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키워드가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기본 입찰가를 아까 300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기본 입찰가를 3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4K 귀걸이를 쳤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고 싶다. 근데 이 최상단에 CPC 입찰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보다 보면 해당 14K 키워드를 먼저 등록을 시키고 이 14K 귀걸이에 대한 입찰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입찰가를 먼저 누른 다음에 이 입찰가 변경에 들어가서 이 개별 변경에 들어가서 저희가 아까 PC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PC로 설정을 봐주셔야 되는데 PC 통합 검색 1위 평균 입찰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눌러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대충 현재 입찰가에 1,340원이 지금 1위 입찰가로 진행을 된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 자리가 1,34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평균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1,340원을 내가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1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원에서 100원 정도는 좀 높여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1위가 1,34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클릭할 CPC이기 때문에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340원이 나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키워드는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이 메인 키워드에서 1위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뭐 20대 커플링 뭐 아니면 30대 커플링, 30대 반지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킬 건지 그거를 먼저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 14K 귀걸이로 나는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 그러면 입찰가를 높여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굳이 이 메인 키워드에서 1위를 할 필요는 없죠. PC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키워드, 10개가 노출이 돼요.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1위로 진행을 안 해도 이 여기 상위 노출되는 뭐 8이라든지 9이라든지 이쪽에 먼저 진행을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아서 굳이 1위 입찰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었고요.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키워드가 계속 설정이 됐잖아요. 계속 그룹을 만들면서 서브 키워드 이렇게 서브 키워드도 아까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 키워드 내가 여기가 만약에 종로 반지인지 아니면 어디 있죠? 뭐 가산 반지인지 성수 반지인지 이렇게 지역이 있다면 지역이 있는 업종이라면 저희는 지역 키워드도 또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따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확장 소재를 눌러서 확장 소재 뭐 쇼핑 정보, 전화번호, 예약, 계산, 뭐 추가 제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확장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노출되는 지면이 많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입찰가를 관리를 하면 이제 캠페인 하나가 다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파워링크도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파워링크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파워링크보다도 쇼핑 검색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죠.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면 왜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냐면 사람들이 쇼핑 검색에서 가격 비교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파워링크는 지금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신뢰도가 쌓이긴 하지만 가격을 비교하려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서 많이 사기도 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세팅도 간단한데요. 캠페인 파워링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브랜드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쇼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역시 예산도 하루에 예산을 정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파워링크를 진행할게요. 그럼 그룹 같은 경우에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쇼핑명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종에 맞게, 업체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기본 대부분적으로는 쇼핑몰 상품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려면 쇼핑몰 먼저 등록을 시켜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든지 아니면 자사몰인지 먼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기본 입찰가 역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00원으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하루에 사는 캠페인 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서 제한 없음으로 걸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도 파워링크랑 똑같이 노출 매체 유형을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했듯이 PC와 모바일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제외시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와 다르게 키워드가 없어요. 키워드가 없고 소재를 등록을 해서 제외 키워드를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상품에 뭘 노출을 시킬 건지 14K 같은 경우 아까 14K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14K 미니링 원터치 귀걸이 골드를 등록을 시키겠다. 난 얘를 노출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서 따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가 노출됐을 때 14K 귀걸이가 아니라 뭐 18K 귀걸이로 광고가 노출이 되었다. 키워드가 노출이 되었다. 그럴 때 이 제외 검색어에서 18K 귀걸이를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8K 귀걸이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14K 귀걸이에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제외 검색어와 확장 소재를 통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외에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다면 여기 위에 있는 번호나 메일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나 메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